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예상대로 견고하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한 달여 이전의 시장과 빗대서 본다면은 좀 적응이 안 될 만큼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유연하게, 이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주식 투자 전략은 독립투자처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쪽 저쪽 강한 쪽을 찾아다니는 약간 매국노 내지는 기회주의자처럼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장세가 한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 절대 사지 않겠다, 내지는 이 시장은 약세장이니까 무조건 현금을 들고 버텨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이 진행되는 방향에 맞춰서 어떨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좀 공격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 오히려 현 상황을 좀 놓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의례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업종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드렸는데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또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몇 가지 특징 사항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 조정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미국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반등세가 꽤나 강하게, 예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애초에 이 하락이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린 의견인데,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의 반등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하락이 상당한 폭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30%의 하락이 있었고, 주요 종목들, 미국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빅테크 주식들,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나 애플도 30%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급락을 한 거죠. 그게 불과 한 5개월여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보고 이만큼의 하락을 반영했냐면 강한 침체까지 우려한 겁니다. 강한 침체.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리세션을 넘어서는 경기에 아주 강력한 데미지까지 우려한 상황에서 이만큼 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동성에 대한 기본적인 회수, 그리고 그 회수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물가 압력,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강력한 경기 침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일시에 반영됐던 게 이만큼의 하락인 거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도 완화되고 있고, 경기 데이터도 좀 부진은 합니다.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은 있는데, 그런데 특히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가 그렇게 빠르게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데 대한 안도감이 이 반등의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오니까 또 시장이 이제 다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업사이드에 대한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기대일 수도 있고 우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의 주관이지만 올라가면 어떡하느냐라고 주식은 항상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전문가로서 제가 좀 이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런 시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스스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려도 제대로 틀려야지 다음 전략이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뷰는 분명하게 있어요. 저는 여전히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등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기본적인 유동성 구조가 작년도 사실상 미국 시장,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2021년도 상반기부터 조정이 시작됐죠. 우리 시장은 2021년 상반기부터 조정이 시작되어 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조정이 시작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도 유동성 공급을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말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했죠. 공급을 축소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머징이나 우리를 포함해서 이머징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그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회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가 진행이 된 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반등을 왜 기술적 반등이라고 여전히 자신있게 예상을 하고 있느냐? 지속 말씀드리지만 QT 때문입니다. QT 때문이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죠. 양적 완화는 뭐예요? 연준이 모기지 채권이랑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시장에다가 정책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는데 그거 이제 안 하죠. 그런데 6월 달부터 뭐 시장이 풀어서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우간 시장에다 이제 물량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QT를 강화한다는 거는 이제 추후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축소하는 강도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완화 구간에 있던 이 가격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확률적으로 희박하다. 시장은 대단히 비이성적 양상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메이저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네들도 뭐 주식을 별로 못 팔았던지 뭐 하여튼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잠깐일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잠깐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예, 여기서 던지면 안 된다. 사야 되고 버텨야 된다. 라고 얘기한 이유도 제가 여러 가지 레버리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통계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팔면 거의 실패한다. 오히려 팔더라도 반등을 기다려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지속되느냐. 이거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한 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영화였지? 그 이정재가 감독한 영화. 해당 영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모멘텀 있다. 헌트인가 보다.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모멘텀인지 지속적인 성장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속적 성장인지가.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 일시적인 모멘텀에 너무 많은 배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의 영화 흥행작이 있다. 그러면 그 영화 제작사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 후속작들이 지속적으로 2탄, 3탄으로 이어질이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 영화가 크게 히트했다가 흥행 속도가 감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은 거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주식을 따라가면 무조건 물립니다. 그런 주식을 따라가면 무조건 물리는 거고요.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기를 한동안 한 1, 2년 이상의 경기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할인시키는 정도의 악재는 무조건 묻지만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뭔가 잠깐씩 나오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기소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갑자기 할인되니까. 이런 어떤 잠깐인지 지속인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구조는 여러분 9조 달러가 넘어가 있잖아요.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이걸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QT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 QT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자, 반등시 매도라고 다들 애초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반등시 매도라고 예상하고 계획했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반등시 매도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일찍 반등시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다시 주식을 사야 되나? 너무 반등이 강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일반적이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 한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러면은 자, 어제도 이건 과열이야 했던 사람들 오늘도 이건 과열이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게 과열이라고 해서 매도를 했으면 안 사야 돼요. 언제까지? 다시 내려갈 때까지. 이건 되게 외로운 싸움이에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하죠. 우리 옛날에 무슨 뭐 증권사 광고에 있었죠.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두가 시장이 더 간다고 할 때 과감하게 매도를 할 수 있어야 고점 매도를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인데 근데 그게 트렌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기조적으로 반등세를 이어나가는 양상이라면은 중간에 뛰어내리면 별로 회복하지도 못하고 매도되는 양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반등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구조를 좀 우리가 전망 내지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미국이 오히려 호전되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발점에 미국이 있었지만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금융위기가 미국 달러 위기였고 미국의 유동성 위기였는데 미국의 부동산으로 말미암은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미국은 이머징으로 다 떠넘겨버리고 지네들만 좋았어요. 이게 지금 또 약간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모든 경기 우려 양상들이 미국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 상황이 괜찮아요. 고용 상황이 괜찮으니까 수요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소비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일자리가 막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 미국이 오히려 호전되고 중국이 악화되고 있죠. 중국이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도 뭐 전격적이진 않지만 유지하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데이터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려보다 미국은 좀 양호하게 가고 있고 중국은 저조하게 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도 일종의 약간 착시인데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실적이나 이익 구조가 유지되는 미국의 글로벌리한 기업들이 숫자가 아직까지 안 꺾이고 있는 거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개선되고 있고 이런 양상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만을 놓고 우리를 판단하면은 조금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슬슬 반등의 한계치가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중에서 주식이 변동성 자산이죠. 주식 자산 값이 지금 너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자산 가격인데 주식 자산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8월 26일, 27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는 매파적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완화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매파적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CPI 데이터가 완화됐다고 막 마음을 풀고 있다가 오히려 8월 말에 매파적 연준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은 또다시 뭐 9월 QT에 대한 우려, QT 요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QT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약간 미국발 랠리는 한 일주일여 남은 것 같아요. 거기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좀 옆으로 이렇게 놀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노는 구간대는 사실 매매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 정점이 사실 지수로는 여기가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피크다. 그러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밑으로 확 꺾일 거를 우려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잘 안 꺾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꺾입니다. 통상은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사실 종목 매매는 할 만합니다. 시장이 팍 꺾이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은 여기서도 뭐 넘어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 지수로는 사실 여기가 모서리죠. 시장 지수로는. 이런 점을 좀 이제부터 한 일주일여가 아마 미국 시장을 위시한 이런 지수의 랠리가 약간 이제 좀 식지 않을까. 저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런 양상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반등도 얼마 안 나온 종목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저는 뭐 9월 당장 급락 나온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 급락, 과도한 급락으로 인한 급반등, 그 다음 이제 언제 QT와 그로 인한 이제 경기 충격, 그리고 이 경기 충격으로 인한 파산 상황들. 지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거의 4% 이하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이런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급락 시그널은 없어요. 당장의 급락 시그널은 없는데 이 QT 경기에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반등이 제 예상으로는 잭슨홀 미팅 전일 될 수도 있고 약간 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시점 이제 8월 다음 일주일 남았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수가 더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지수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미국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한 1, 2주 동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120선을 제가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들 주식은 이제 이걸 실적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지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잠깐 넘어간다고 해서 이 상승 추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매물대를 또 소화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랄까 시간 싸움으로 진행이 된다. 가격적으로는 과매도는 1차 해소가 됐고 좀 더 올라가면 오히려 약간 과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코스피 월봉인데요. 월봉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올라오면 여긴 것 같아요. 여기. 월봉상으로는 정말 많이 올라오면은 2700선? 정말 많이 올라오면 한 2700선 아닌가 싶으니까 거기를 목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상은 좀 무리다 라고 여전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지수는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은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드렸는데 IT에 대한 뭐 요즘 태조 이방원, 사실 태조는 이성계인데 그죠? 희한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태조 이방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주도주 맞습니다. 주도주 맞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얘기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차 상승이 많다. 조정 나오면은 다시 사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와 시황보다 그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매매는 진행을 하세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더라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태조, 이방원 같은 종목들이 다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닙니다. 그냥 개별로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 그 위주로 컨트롤 하시는 게 맞는데 바이오가 지금 삼성바이오 잠깐 보시죠. 바이오가 주도 라인을 시도하다가 약간 뒷방으로 밀려버리는 양상이 좀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어제 삼성바이오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20선까지 시장보다 더 빠르게 내려온다는 것은 해당 구간은 시장 상회하다가 이 시점부터 시장 하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은 아직 여기까지 안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셀트리온 밀렸죠. 올라오던 바이오 제약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 확 끼얹는 듯한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양상이 나오느냐면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뭐 그 성장 요인이 지금 강하게 있다라고도 생각지 않고 그냥 경기 사이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삼성전자의 이 가격 메리트, IT 반도체 주군이 시장 대비해서 덜 올라온 데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여기 정도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지금 직선 추세로 껐더라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장 조정 저항 채널 대비해서 삼성전자 여기까지 못 왔죠, 지금. 그러면서 이쪽으로 약간 순환매가 지금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강할 때 차별 주도주가 태조 이방원 같은 종목으로 왔다면 지금 IT가 다 올라오질 않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순환 반등이 좀 나오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껴서 눈치 보고 있던 바이오가 아직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어서 바이오를 막 적극적으로 매도하자 정도는 아닌데 기대 포지션을 조금 낮추거나 하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이고, 역으로 반도체는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건 경기주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중국이 유동성 완화를 하죠. 반도체가 중국의 유동성과 되게 가격 전망이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부동산을 틀어막으려고 금리를 급하게 인하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그런 양상으로 삼성전자가 한 120선 정도까지의 반등룸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는 동안 뭐 IT 순환매 이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IT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65,000원 간들 여기서 물려있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과연 이걸 손절을 하실 수 있겠냐,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팔기 만만한 주식들은 주도주로 이미 여러분들이 매도한 가격을 넘어갔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팔기 어려운 IT 인터넷 같은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8월 말 9월 내외 정도까지의 시장 반등이 좀 더 나올 때 이것들도 필히 물량을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 약한 종목이 나중에 더 떨어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싸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반등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기대하는 반등폭이 크지 않았어도 물량을 분할로 좀 줄여나가는 걸로 좀 다시 한번 좀 답답해지는 시장을 좀 대비를 한 일주일 이후 정도부터는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괜찮다 화이팅 하자라는 시장은 이제 얼추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주도주군은 좀 더 유지하시되 후발주군들은 오히려 먼저 조금 조치를 하는 준비를 이번 주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그런 점들 시원과 함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결입니다.